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반야신경. 지난번 시간에 간자재 보살님의 반야바라밀타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바라밀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6가지 반야바라밀타 수행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6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가 오시바라밀,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 다섯 번째가 선정바라밀, 여섯 번째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즉 6개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6가지를 다 포함한다. 근데 이 반야바라밀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해보면 반야바라밀타를 행하셔서 마침내 제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반야바라밀타를 행하실 때 제법이 공함을 깨달으시자 진정한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사리푸트라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여기서 부처님 대신 누구에게 여쭈었나요? 간자재 보살에게 여쭈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에 들어 계시니까 그때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보살이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선남자 선녀인을 말합니다. 건강에게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열반을 정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한 선남자 선녀인을 우리가 줄이면 뭡니까? 줄이면 보디사트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살이 반야바라밀타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럴 때 간센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타를 행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경하고 비유해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본다면 사리자의 질문에 간세음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는 선남자 선녀인, 즉 보살이 반야바라밀타를 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한다. 제법이 공한 것을 확연히 봐야 한다. 이것이 범어원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번역본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반야바라밀타를 행해서 제법이 공한 도리는 이렇게 되고, 범어원본에 준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에 제법이 공함을 확연히 깨쳤다 이겁니다. 제법이 공함을 확연히 깨쳐서 사실은 반야바라밀타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한다면 수행자가 그 전에는 얻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베풀어라 하는 걸 알고 베풀었단 말입니다. 베푸는 게 무엇이죠? 베푸는 것을 널리 행했는데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아직도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준다. 이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너에게 주니까 너가 가난해서 불쌍해서 너가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너는 나에게 뭘 줄 것인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너가 도와주든지 이렇게 무엇이든 보상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베풀어도 그것이 공덕은 될지언정 복은 될지언정 해탈은 안 된다. 그래서 이 한 물건, 이 베푼 물건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니 사실은 이 물건은 내 것이다 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
너 것이라 할 것도 없다. 우리 것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물건 자체는 그냥 내 것도 아니고 너 것도 아니다. 내 것이니 너 것이니 할 것은 본래 없다. 내 것이니 너 것이니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 물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이 보시, 물건에 너 거니 내 거니 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준다 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준다 하는 상이 생기지, 내 것이라는 상이 없다면 준다 하는 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는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요. 내 코로 숨쉰 공기가 상대편 코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숨을 너에게 준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분명히 주고받는데 이것은 이 공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쓰고 너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다. 내가 볼펜을 갖고 쓰고 있다가 네가 필요하니 그냥 그 볼펜을 주는 거죠. 그냥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공기를 숨쉬듯이 그 사람이 그냥 필요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내가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내 거라는 상이 없기 때문에 준다는 상도 안 일어난다. 주는 행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상이 없으므로 준다는 상도 없고 준다는 상이 없다는 말은 뭔가 보상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는 행위에 따른 어떤 가보도 없다. 즉 내 것을 준다는 보상 심리가 있고 그 보상 심리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실망이라는 가보가 따르지 않는다. 이 가보가 따른다면 이것은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다. 이 괴로움의 바다를 훌쩍 넘어가 버린 세계, 해탈과 열반의 세계가 아니다. 이런 데서 현재 한문으로 된 문장의 해석은 간자재보살이 주인공입니다. 간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또는 수행하셔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래 여기서 원인이 뭡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행한 것이 원인이고 그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 가보가 뭡니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결과 이런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깨달음을 얻은 가보가 뭐냐 이거야. 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과인데 그 응보가 뭐냐. 그것은 괴로움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간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셔서 제법이 공함을 깨달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 경문에 있는 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약간 바꾸어서 본다면 간자재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하는 데는 진실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하는 데는 제법이 공한 도리를 확연히 깨쳐야 한다. 제법이 공한 도리를 확연히 깨치지 못하면 반야바라밀다가 행해질 수가 없다.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쳐야 보시 반야바라밀다가 되고 인욕이 인욕바라밀다가 되고 지게가 지게바라밀다가 된다. 제법이 공한 도리를 확연히 깨치지 못하면 보시가 보시바라밀다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베푼다 하더라도 아무 뒤끝없는 흔적도 없는 그런 경지로 무의의 경지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데서 우리가 원본과 현재 한문본 사이에는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를 둘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정확한 해석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것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약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반야바라밀다를 정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다. 자, 현재 경문대로 기초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님께서 육바라밀을 행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죠. 그 깨달음을 얻었다 또는 깨달았다, 이게 뭡니까? 각이에요. 깨달았다 또는 알았다, 이거는 지혜입니다. 학연이 보셨다, 이거는 관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가? 조견이 보셨다, 조견이 비추어 보셨다, 환하게 비추어 보셨다. 이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대로 확연히 알으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추어 보셨다. 뭘 비추어 보셔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사실을, 오온의 특성이 공이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온계공입니다. 개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 그러면 여기서 오온이 뭐냐? 오온이라는 개념은 소성교설입니다. 소성교설. 지금 이 반야신경은 대성불교 사상이죠. 그죠? 이 오온이라는 용어는 소성에 나오는 불교 교설입니다. 일체가 뭐냐? 일체. 일체는 곧 오혼이다. 이게 오혼설입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5가지 쌓임이다. 여기서 오혼이라는 오혼자는 어떤 쌓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것을 다른 데서는 오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험.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첫째가 색, 두 번째가 수, 세 번째가 상, 네 번째가 행, 5번째가 식입니다. 오호는 색수상행식이다. 즉 오호는 색수상행식이 다 공하다. 여기서 다 공하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오온이 복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말은 색도 공하고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 이 말입니다.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 오온에 실체가 없다. 오온은 특성이 텅 비어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오온이 곧 일체니까 오온 대신 일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가 다 공하다. 일체를 다 법이라고 말하니까 제법이 다 공하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법이 그 본질은, 그 근본은 이것이다. 할 아무것도 없는 텅 빈자리다. 그래서 소성교설의 용어를 쓰지 않는다면 그냥 오혼 대신 뭘로 대체하면 된다? 일체 또는 제법 이렇게 대체하면 됩니다. 제법이 공함을 깨달으셨다. 제법의 실체가 제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텅 빈 존재임을 깨달으셨다. 그걸 확연히 깨달으니까 이 천하만유 모든 곳에 본성이, 그 본질이, 근본이 이것이다 라는 어떤 자아도 없고 실체도 없고 텅 빈 것인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번뇌, 고뇌 이것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뭐예요? 도일체고액이다. 일체의 고액, 일체의 모든 괴로움과 액난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액난으로부터 건너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성불교에서는 일체를 오온이라고 한다. 소성불교에서는 일체를 오온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일체는 12처다. 이런 12처설이 있습니다. 오온설이 있고 12처설이 있다. 일체는 18개다 하는 18개설이 또 있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을 말하고 12처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의를 말한다. 여기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할 때 그 인식의 대상을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기초로 해서 나누면 6가지가 된다. 즉 우리의 사물을 인식하는 감각기관이 6가지다 이 말입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고, 두 번째는 귀가 있고, 세 번째는 코가 있고, 네 번째는 혀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 몸뚱이. 몸뚱이 중에 제일 감각이 예민한 게 어딘가 하면 손입니다. 이게 따뜻한지 찬지 보들보들한지 거칠거칠한지 알아보려면 엉덩이로 비벼봐야 돼요? 발바닥으로 비벼봐야 돼요? 머리로 비벼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이 손바닥이 감각이 가장 예민하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데 몸은 가장 대표적인 손이다, 몸에.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손으로 감각을 알아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깜깜한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손으로 더듬더듬 할 때 뭘로 더듬습니까? 손으로 더듬죠. 바로 이제 더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정확한 게 뭐다? 손이다.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이제 알아차리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안입이설신의 이렇게 말한다. 눈으로 본다 할 때 보이는 대상, 첫째 보이는 것은 빛깔이 있죠. 두 번째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빛깔과 모양,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빛깔과 모양이 없는데도 빛깔이 있으면 볼 수 있죠. 모양도 어떻게 이제 빛깔이 있습니까? 요즘 레이저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면 손으로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아니라도 어떤 형체가 있으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형체, 빛깔이라는 것은 다 빛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데서는 빛깔도 모양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처설에서 6가지 감각에 대응하는 그 감각의 대상에서 색은 눈의 대상입니다. 눈의 대상. 그러니까 똑같은 색이라는 용어가 새겨져도 앞뒤 문맥을 보고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색이고 그 다음에 귀의 대상은 소리죠. 소리가 있어야 귀가 듣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귀잖아요. 귀. 이 귀가 무슨 보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작용의 대상이 뭡니까? 소리죠. 그 다음에는 코로 냄새고 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몸 또는 손은 뭐예요? 감촉, 접촉이 돼야 되죠. 접촉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뜻의 대상은, 이 생각의 대상은 법이라 그래요. 원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색성향 미촉법이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서로 아르마리하는 이것이 곧 일체다. 이 밖에 따로 뭐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일체를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12처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모양을 똑같은 눈을 가지고 봤는데 두 사람이 때로는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잘못 본 게 아니고 각자가 정확하게 봤는데 달리 본다. 그러면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이론을 가지고는 또 만약에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이런 게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보는 주제, 듣는 주제, 냄새 맡는 주체, 맛보는 주체, 접촉하는 주체, 아르마리하는 주체, 서로의 식이 있다. 식이 눈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식이 귀를 통해서 듣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의 6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안식. 그 다음에 듣는 작용 이식. 그 다음에 비식. 그 다음에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18개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뒤에 나옵니다. 자, 다시 소성 불교에서는 일체는 이것이다 하고 설명하는데 3가지가 있다. 첫째가 일체는 오온이다. 일체는 12처다. 일체는 18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은 12처도 다 공하다. 18개도 다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법이 다 공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서의 핵심은 오온이 아니고 제법이다. 제법이 모두 다 공하다. 존재의 특성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법 할 때 이 법이란 뭡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라면 이치, 원리 이런 뜻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도 있고 진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법이라 할 때는 존재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면 제법이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 바깥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의미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혼이 모두 공하다, 제법이 다 공하다 하는 공성을 확연히 깨달았다. 확연히 알았다. 비춰봤다. 이거는 꿈에서 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도일 최고액이다. 모든 괴로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 문장 하나가 이 전체 경문의 핵심입니다. 간센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셔서 제법이 다 공함을 깨달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일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는 즉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게 되면 제법의 공성을 깨닫게 되고 제법의 공성을 깨닫게 되면 모든 번뇌는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해탈과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법, 이 범어 원본에 준해서 본다면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보시바라밀을 행해서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보시를 행하다가 이 말이에요. 제법의 공상을 깨달으니까 그 보시로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시의 완성 이게 뭡니까? 보시를 행함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법이 공한 이치를 확연히 알아야 우리의 수행에 그것이 비록 보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보시바라밀이 될 수가 있다. 또 보시행을 해야 보시바라밀을 해야 제법이 공한 도리를 확연히 깨칠 수가 있다. 앉아가지고 제법이 공상을 깨닫다 하고 텅 빈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성이 딱 깨쳐지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번뇌 속에 휩싸였다. 제법이 공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는 공의 모양을 생각으로 지었다 하는 이거는 뭡니까? 공상이 되는 겁니다. 공이라는 모양을 생각으로 지으면 이건 공이 아닙니다. 공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의 상 또는 유화에 해당됩니다. 이러면 이제 공에 집착했다, 공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법이 공한 도리를 확연히 깨치면 번뇌가 사라지는데 제법이 공하다는 생각을 하면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법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번뇌가 사라지거나 괴로움이 사라지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학자가 불교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지식으로 할 때는 자신의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공법이다. 공평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공이 아니라 그러면 공이야 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 공인데 너 공이 아니라 그래? 그런 불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다툰단 말입니다. 제국이 공한 도리에서는 다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공이라는 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는 분별이 일어나고 번뇌가 생겨난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제법이 공하다 하는 지식을 아르마리 이걸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교리는 알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타의 가피 법에 기이한 어떤 각오 이거는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오온이 뭐냐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체가 오온이라고 했을 때 왜 일체를 오온이라고 했느냐 그들은 말입니다.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해서 이 몸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뚱이가 뭐라고요? 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몸뚱이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물질 현상계는 다 뭐다? 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현상계가 색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코로 냄새 맡든 혀로 맛보든 손으로 만지든 의식이 어떤 대상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뭡니까? 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은 우선 몸뚱이를 말하고 몸과 마음 할 때 뭘 말한다? 몸뚱이를 말하고 이것은 정신과 물질하면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하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모든 대상은 다 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첫째 색이 있다. 밖에 색이 있어. 그 다음에 크게 나오면 안에는 식이 있어요. 이 식,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주체의 뭐가 있다. 식이 있어. 이 컴퓨터로 말하면 색은 하드웨어야. 식은 뭐냐? 소프트웨어이고. 그러니까 컴퓨터 그 기계 자체 아주 고성능 컴퓨터 이거는 색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작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 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데 비교해서 얘기하면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색과 식이에요. 몸뚱이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러면서 바깥에서 정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정보가 들어오는 작용, 즉 컴퓨터로 막 정보를 입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뭘 입력시킨단 말입니다. 그 입력시키는 작용, 들어오는 작용 이게 뭡니까? 수입니다. 수. 감수작용. 근데 이 수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 감수작용을 뜻하는 이런 작용만 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수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기계 같으면 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필량이 일어나죠. 어떤 떨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그러니까 감각이 일어날 때 그냥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이 일어납니다. 이 필링이 일어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라 그럽니다. 딱 사물을 봤을 때 내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니까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기분 나쁜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기분이 나쁘다 이러는데 기분 나쁨이 먼저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에서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것. 이 반응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까지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온 정보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지금 되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살려낼 수 있죠. 이게 다 상에 들어갑니다. 생각한다. 이게 다 상에 들어갑니다. 이 생각상자를 쓰지 않습니까? 들어온 정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되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포상작용이 일어나면 나한테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화가 난다, 욕심이 난다, 갖고 싶다,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는 감정, 뭐 하고 싶다든지 하기 싫다든지 이렇게 뭔가 행위가 유발할 때는 정보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게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 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하고 싶다. 이러면 이것도 행위에 속하고, 말로 하고 싶다. 뭐에 속하나요? 행위에 속한다. 몸이 가서 그걸 해버리는 것도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가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형성하는 것은 뭐의 의식에서 형성이 됩니까? 행위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행위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그 형성되어지는 것은 다시 어디 가서 저축이 되어서 작용을 하느냐?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작용할 때 식이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 작용할 때는 식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내가 태어났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생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뗀 다음에 언제나 그때나 내가 백지 상태일까? 항상 이 식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떤 문제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각자 이미 자기의 식이 있기 때문에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늘 반응해서 각자의 인식작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해도 생각도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다 소멸해버리면 물론 객관이 그냥 퇴행이 될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존하는 한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연히 우리가 알면은 어떻겠어요? 나타나